이런 부분들을 정말 완전히 100% 다 끊어야 되는지, 가끔가다 한 번씩 먹어도 되는 건지, 암을 치료해야 되는 그 목적이 같이 포함이 되거든요. 안녕하십니까. 나으람원 원장 문창식입니다. 오늘도 여러분하고 우리 암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요즘에 제가 이렇게 환자들을 보면서 환자들이 이런 부분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요즘에 이렇게 언론이라든지 이런 SNS 정보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환자분들이 여기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거 공부를 하는데 본인들이 지켜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지켰을 때 정말 특히 음식 같은 경우에 이런 게 있죠. 먹지 말라는 음식들이. 근데 내가 음식을 되게 좋아했어요. 이런 부분들을 정말 완전히 100% 다 끊어야 되는지, 가끔가다 한 번씩 먹어도 되는 건지, 이런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은 일반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든지 이런 부분에는 단순한 음식을 통해서 어떤 암을 치료하는 개념도 있겠지만, 우리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스트레스를 풀 수도 있고 오히려 또 스트레스가 쌓일 수도 있어요. 음식은 저는 이제 우리 환자분들한테 이제 농담 삼아서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음식을 너무 먹고 싶어요. 근데 음식을 먹어서 해를 보는 거 하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해를 받는 거 하고는 어느 게 더 나을지, 그래서 너무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서 하실 필요는 없고요. 어쩌다 한 번씩, 내가 정말 농담 삼아서 하는 말로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으면 한번 먹어라. 저는 이제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한 번씩 내가 일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먹어도 괜찮습니다. 너무 이렇게 엄격하게 하다 보면 그게 스트레스가 돼서 더 치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시작하기 앞서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암 환자는 어떤 식단에 대해서 좀 다른 질환이나 또 우리가 일반 생활을 하면서 먹는 음식하고는 조금 차이점 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암에 대해서 식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밥, 내가 생활을 하고 이런 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이런 하나의 추가가 돼서 암을 치료해야 되는 그 목적이 같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암세포를 억제할 수 있는 기능도 음식이 가져줘야 돼요. 첫째 따지면은 일단은 우리 암 환자들의 식단에서는 영양소 분배가 조금 달라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식단 영양소는 탄수화물이 6, 단백질 2, 지방 2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암 환자분들한테는 암세포가 지방 대사를 잘 못 시켜요. 탄수화물을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6을 2로 바꾸고, 그 다음에 단백질은 그날 필요한 거 위에는 더 이상 소모를 안 하기 때문에 그대로 2 정도로 가면 되고, 그리고 지방을 6으로 바꾸는 영양소 분배를 좀 달리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어떻게 보면은 타는 영양소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대사가 잘 돼야 돼요. 그러려면은 비타민이나 미네랄이나 수분, 물,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공급이 잘 돼야 되거든요. 암 식단에는 거기에 맞는 균형된 그런 비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중요한 게 비타민 B계통입니다. 우리가 비타민 B계통 미토콘드리아에서 그 에너지를 만드는 부속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암세포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올리도록 하면은 그만큼 암세포 성장이 좀 더 억제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영양소를 가지고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영양소를 잘 맞추는 게 중요하고요. 또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들이 있어야 돼요.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들은 여러 가지 우리 채식에도 있고, 근데 가능한 육류 속에는 면역력을 높이는 부분들은 잘 없어요. 우리 채식 속에 들어있는 파이토케미칼들이라든지 어떤 다당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런 기능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암세포에서는 산화물,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항산화 성분이 많은 이런 식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수분이 중요해요. 암세포 환자들 우리가 이렇게 세포 안에 물이 얼마만큼 있는가를 검사를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세포 탈수 검사인데 대부분 환자들이 탈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물을 많이 섭취를 해야 되고, 그 암 환자들에게 치료하면서 우리 면역 세포가 제대로 활성을 하고 기능을 하려면 단백질이 좀 더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비율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20% 정도가 필요하지만 암 환자들한테 어떤 항암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단백질을 높여서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지방이 특별하게 좋은 부분이죠. 특히 오메가3 같은 경우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오메가3는 중요한 게 세포막을 구성을 해요. 그래서 세포막을 구성을 하는데 우리가 오메가6도 구성을 해요. 하지만 가능한 오메가3로 해야 되는 게 오메가6로 할 경우에는 세포막에 영양소라든지 물이라든지 산소라든지 이게 잘 통과를 잘 못해요. 근데 오메가3가 돼 있을 경우에 원활하게 통과를 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바뀌는 것도 막아줄 수가 있어서 암 치료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암 환자 식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비타민 D는 그 지용성 비타민이죠. 우리가 단순한 이 비타민 D는 칼슘 대사라든지 이런 우리가 골다공증을 막아주는 이런 부분에서 비타민 D로서 기능이 있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특별히 우리가 왜 비타민 D를 암 환자들한테 강조를 하느냐면요. 비타민 D는 유전자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정상치가 30이거든요. 30 나누는데 대부분 우리 환자분들이나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대부분 우리 비타민 D는 낮아요. 수치가. 근데 되게 뭐 10, 15, 20. 이 정도가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우리가 30, 이 정상치의 최저치가 30이거든요. 30이 되면 비타민 D가 우리 몸에서 유전자가 변이 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이 변이 되는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비타민 D를 어디까지 올리냐? 60까지 올리라 하거든요. 60까지 올렸을 때는 이제 어떤 이제 치료 효과를 내는 거예요. 비타민 D가.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를 꺼버리는 거예요. 변이된 유전자를 끌 수 있는 그런 단계가 60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60 정도 이렇게 올리기를 바라거든요. 그런데 우리 환자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비타민 D를 많이 먹으면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그러거든요. 사실 부작용이 생기는 것은 100이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되게 일반적으로 오는 부작용은 되게 이제 어떤 피부에 뽀드락지라든지 탈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고, 근데 이제 너무 높여서 안 되는 환자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 암 환자한테서 이런 경우에는 뭐냐면요, 뼈 전이가 됐을 경우에 우리 혈중에 칼슘이 많이 흘러나와서 칼슘 농도가 높아져 있잖아요. 근데 이때 비타민 D를 많이 먹게 되면 이 칼슘 농도가 더 높아져요. 그래서 고칼슘 혈증으로 인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 이걸 물어봐요. 비타민 D를 그러면 우리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기능식품을 먹고 있는데, 내가 기능식품을 먹고 있는데 뭐 주사를 왜 맞아요? 뭐 햇빛을 많이 볼 필요도 없이 기능식품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또 어떤 분들은 내가 햇빛을 많이 보고 바깥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비타민 D는 사실은 총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생각보다 그게 빨리 올라가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는 일반인들 같으면은 기능식품이라든지 햇빛을 많이 보고 음식 같은 것을 하면은 어느 정도 올라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60까지 도달하기는 그리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환자들이 병원에서는 우리가 이제 주사제를 놔주거든요. 그래서 보통 2개월이나 3개월 간격으로 해서 한 번씩 놔드리기도 하고, 기능식품을 1000짜리가 있고 5000 IU가 있는데 저는 5000 IU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음식, 그 다음에 운동. 그래서 비타민 D를 올릴 수 있는 모든 부분을 다 하라고 권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D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암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단순한 비타민이 아니고 치료제로서도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